나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합니다. 18일 오늘 2차 사후 조정 재개를 하는데 왜 매도를 선택했을까? 5월 21일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18일 사후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과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은 보유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은 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중노위 2차 사후 조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삼성 총파업을 바라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극적으로 자율합의가 이루어진다. 사측의 일방적인 양보 또는 노조의 많은 양보, 아니면 노조와 사측의 양보가 만들어지면 극적인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둘째, 정부의 강제 개입입니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의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했듯이 협상 결렬이 된다면 긴급 조정권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즉시 파업을 중단하여 파업이 중단되는 가능성입니다. 셋째, 총파업입니다. 노조와 사측의 주장이 강해 합의가 되지 않아 21일 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상황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노조가 원하는 것과 사측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것 중 가장 큰 핵심은 첫째, 성과급 상한 폐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직원에게 제도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상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사측의 이익은 직원의 노력으로 이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 당연히 직원에게 상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과급을 산정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불투명에 대한 것은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성과급은 왜 적게 주는지에 대한 불만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과급 지급 고정입니다. 시장 변화나 이익이 적게 나거나 손해를 보아도 일정한 성과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조가 가장 중요하게 사측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사측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첫째, 업황 변동이 큰 산업구조상 성과급 제도화는 회사 존립이 위험하다. 산업 자체가 몇 개월 단위로 초호황과 초불황으로 움직이는 산업인데 고정비 상승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둘째, 영업이익 일정 비율의 고정 성과급은 경쟁력이 약화된다.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일정 비율 성과급의 고정은 이런 산업 환경에서 뒤처지면서 강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입니다. 셋째, 삼성 모든 계열사로 확산 우려입니다. 삼성 계열사 모든 노조에서 같은 조건으로 파업을 진행시키는 트리거가 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와 사측이 원하는 것은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에서 원하는 상황으로 해결이 된다면 삼성의 노조는 전 삼성 계열사로 이 같은 조건으로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을 올리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사측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번에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노조가 본다면 쉽게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까지이면서 정부의 강제 개입이 있더라도 지금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보다는 중재안이 더 좋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면 노조는 18일 합의는 처음 원하는 15%를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조의 입장과 다른 사측 입장을 본다면 이번 노조에 밀려 합의를 한다면 앞으로 매년 파업은 연례화가 되면서 전 삼성에 번질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배후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미래의 삼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면 사측 주장을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는 18일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은 정부 중재안이 있다. 이번 합의가 없어도 정부에서 중재하는 안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보다 더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사후 조정 합의에 연연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노사 양쪽 모두 감춰둔 속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노사는 15%를 위해 끝까지 강하게 사측을 압박했다는 명분을, 사측은 노조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 노사 모두 정부 중재안 이후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8일 사후 조정은 노사 모두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반면 미래에 불씨를 남기는 상황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씨가 되는 이유로는 긴급 조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각각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미래의 불은 어떻게 발생하고 파급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측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 것이며 미래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또 다른 형태의 파업을 노조는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는 불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 총파업에 대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 미래의 경제에도 크나큰 변화의 중심이면서 변곡점이 될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번 파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이 적은 다른 곳으로 움직일 것이냐의 결정이 될 이 사건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